도쿄 부동산 가격은 서울보다 쌉니다. 하지만 한때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한국의 50배가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쩌다 이렇게 싸진 걸까요? 1980년대 일본 부동산의 버블 기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딱 4년이었죠. 버블의 원인도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왜 생겼을까요? 일본 정부가 금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기준 금리를 왜 그렇게 많이 낮췄을까요? 그 이유는 경기 부양이었습니다. 일본 금리 인하의 계기는 1985년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5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5개국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미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주기로 합의를 한 것이죠. 이 때문에 2년 사이에 100엔에 40센트 하던 일본 엔화의 가치가 70센트까지 올라갔고, 미국에 수출하던 일본 물건의 가격도 만엔당 40달러에서 70달러로 비싸졌습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던 일본 기업들의 이익도 줄어들어 1986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출을 대신해서 국내 경기라도 살리기 위해 1986년 기준금리를 5%에서 3%로 인하했습니다. 금리가 싸지자 사람들은 더 많은 빚을 내어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였죠. 금리 인하를 통해 주식과 도쿄 상업지 가격을 상승시켜서 일본 기업들이 미국 수출에서 본 손해를 만회할 수 있게 한 것이죠. 1987년 2월에는 미국 달러 가치도 충분히 낮아져 미, 일, 프, 독, 영 5개국은 루브르에 모여 플라자 합의를 끝내기로 합니다. 만일 일본은행이 1987년 초에 금리를 인상했다면 일본 버블은 없었을 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금리를 0.5% 인하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가 아직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조치가 일본 부동산의 역대급 버블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기준 금리가 전후 일본 최저치까지 떨어지자 1987년 한 해에만 도쿄의 상업지와 주거지 공시가격이 60% 이상 폭등한 것입니다. 1987년 하반기에라도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좋았겠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월에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고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 해인 1988년에도 저금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 버블 결정기에는 80평 토지에 2층 집을 지을 경우 도쿄 북쪽의 시골 동네인 치바현 마츠도에서는 1억 5천만 엔, 내리마쿠라는 도쿄의 서민 동네에서는 3억 엔, 세타가야라는 도쿄의 중산층 동네에서는 7억 엔 정도 돈이 들었다고 하네요. 1988년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31평이 9천만 원,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650만 엔 정도 했으니 버블기의 도쿄 집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알 수 있겠죠? 이처럼 너무 높아진 주택가격 때문에 당시 은행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빚을 지는 100년 상환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이 상품의 금리는 8.9에서 9.9%였다고 하네요. 갑자기 집값이 몇 배씩 오르자 살 곳이 필요한 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죠. 일본은행은 블랙 먼데이의 충격이 수습된 1989년 5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만 이미 과열된 경기를 꺼뜨릴 수 없었고 1989년 도입된 3% 소비세 때문에 물가까지 상승하자 1990년까지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시켜 1990년 8월 기준금리는 6%에 도달했습니다. 16개월 만에 금리를 2배로 올린 것이죠.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일본 버블 붕괴의 트리거가 되어 1991년 딱 12개월 사이에 도쿄의 상업지는 7%, 주거지는 9% 하락하고 오사카의 경우 상업지는 19.5%, 주거지는 22.5% 하락합니다. 같은 해 니케이 지수도 40% 하락했습니다. 버블이 너무 빨리 붕괴되자 일본은행은 급히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합니다. 이에 1993년 기준금리는 지난 최저점이었던 2.5%를 찍었고 1995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급격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 부풀어 오른 빚이 천문학적이라 더 이상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 버블 붕괴 후 15년 동안 일본의 부동산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도쿄 23구의 경우 최고점이 3분의 1 토막까지 내려가 버블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일본 금융홍보위원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버블 시기에 집을 산 60대의 모기지 잔액은 920만엔, 약 1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 금융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60대 이상 가구의 30%가 아직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다는데요. 버블 붕괴의 교훈으로 요즘 일본 사람들은 연소득의 6배 정도가 주택구입 대출의 이상적인 상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정말 간단하죠?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빚 너무 많이 지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